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협약으로 지난 10월 하순에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농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농수산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직불제를 개편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유통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다시 찾아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침체된 농업에 대한 반성과 위로로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새로운 농어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농정틀을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꺼냈습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손질해 밭농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삶의 터전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기반 시설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기술 보급을 노지작물과 축산, 수산 분야로 넓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귀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관리를 통한 소득 안정화에 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산지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바꿔가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농정 틀의 전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인재 양성의 산실인 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업의 미래 비전이 전북 농촌의 어떤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부담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금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이들만큼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을 위해 급간식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아동 4만 6천여 명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급간식비 예산 3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지원으로 아동 1인당 하루 최대 2,900여 원 이상의 급간식이 제공돼 시군이나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스쿨존의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시행까지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전라북도는 물론 도민들도 적잖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까지 불과 석 달을 앞뒀는데 전라북도 상황은 어떨까? 전주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인데 이곳은 이름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와 문구점을 조금만 나서면 곧바로 차량이 지나다녀 위험천만합니다. 안전장비가 미비해 학부모들의 교통지도에 의지하는 형편인데 내년부터는 이곳을 포함한 도내 666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장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비해서 또 차량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신호등 생긴다니까 너무너무 안전할 것 같아요. 이번엔 전주의 한 특수학교 스쿨존. 취재 차량은 제한 속도 40km로 달리는데 앞질러 가는 차량이 덜어 눈에 띕니다. 한 승용차는 왕복 6차로인 스쿨존을 통과하는데 측정 장비에 찍힌 속도가 시속 99km로 고속도로 주행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이곳 스쿨존처럼 단속 카메라가 없어 과속을 잡지 못하지만
내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건 물론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특히나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라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달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한 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취하다고 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산 반영받고 그게 또 발주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성장 통일하기엔 한 어린이의 죽음은 가혹하기만 한데 시행을 코앞에 둔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 기반 시설 확보는 물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에까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혁명 참여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가 대상으로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혁명 정신의 선양과 참여자,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내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지급할 장수군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장수군과 남원세무서, 북전주 세무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3일부터 국세와 지방세 재증명 발급과 세무 상담 등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장수군의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 각종 세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면서 시립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2022년 개소가 목표인 지원센터는 80억 원을 들여 3층 규모로 지어지며 놀이체험과 도서, 장난감 대여, 보육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군산 음파호수 수변 산책로 공사가 내년 3월에 완공됩니다. 엔치밸리 음식단지에서 수라산까지 1.2km 구간의 폭 3m로 조성되는 음파 수변 산책로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m 길이의 투명 스카이워크가 5곳에 설치돼 흥미를 더하게 됩니다. 내년 3월 완전 개통됨으로써 수변 산책로를 통해 새로운 물빛다리와 함께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여행객의 통신료 부담을 덜고 지역 관광 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격포항 방파제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수상 레저 체험장 등 8곳입니다. 순창군이 신혼 부부를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26세대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옛 노인복지회관 자리의 행복주택은 총 30세대 규모로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로 예비 신혼부부들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도 즐기고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건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죠. 우리 지역 장수군 다문화 가족들도 얼마 전에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바닷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무엇보다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 가까운 분들과 여행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